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D 지형 BIM으로 BF 설계하기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BF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완전히 강제로 입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또 BIM 설계가 더 필요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여기에 다 삽도가 있던 그림인데 저작권 때문에 일단 삽도는 다 뺐고요. BF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굉장히 많죠. 범위가 뭐 건축에 관련 것도 있고 굉장히 자질구레한 거 많습니다. 뭐 손잡이든지 뭐 포장 재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BIM에 관련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5년 7월 29일입니다. 이때부터는 신축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그러니까 공원 내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접근 노드를 다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2021년 12월 4일부터는 신규로 지정되는 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죠.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공원들이 다 BF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훨씬 세죠. 첫 번째는 그 화장실 가는 길만 하면 되는데, 화장실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원 전역에 대해서 걸리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대형 공원 같은 경우는 맥을 평지가 아닌다면은 거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지금 2D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3D로 설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BF가 두려운 건 뭐냐면요, 뒤에 사례도 있겠지만 설계 잘못으로, 그러니까 예비 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는데 시공이 끝난 다음에 설계 잘못으로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외국 프로젝트 해보면은 설계사에서 다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계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난간이나 뭐 이런 재질 교체하는 거야 뭐 추가 비용 들고 하면 되지만, 토공 같은 경우는 포장 다 뜯어야 되고요, 관로 다 뜯어야 됩니다. 구조물 다 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효폭은 1.2에서 1.8인데 이 장애우 도로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메인 길은 대부분 1.8 정도 이상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딱 이거다라고 이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관련 기관이 지금 5-6개 되지 않습니까? 관련 기관마다 검증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또 내용이 확 틀려지죠. 그거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관이 좀 실용적이다,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어떤 데는 뭐 자재를 막 바꿔갖고 어떤 물건을 넣어라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GNSS 가져갖고 레벨 찍어갖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대부분 다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한 사람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연대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F가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장애우나 힘든 사람들이 다 전동 카트 타고 다니지 휠체어 몰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법이 그런 걸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로폭은 1.에서 1.8인데 거의 1.8 이상이죠. 그리고 부분 단차 이런 거 2cm 이거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종단 경사입니다. 뭐 예전에 뭐 12대1 뭐 그렇게 설계했는데 지금은 18대 1입니다. 그것도 참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은 0.75m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높이가 0.75 높아질 때마다 1.5m 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참을 제외한 경사가 18분의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4대 1로 기본 계획을 세워놔야 이게 맞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교차점이 지나가는 것도 레벨 만들어줘야 되고요, 참이 들어가는 것도 레벨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경사가 딱 얼마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같은 경우도 곡선 커브로 만들었느냐 직선 커브로 만드느냐에 따라 또 틀리죠. 그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단 경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장이나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최소 24대 1 정도, 50분의 1, 그러니까 한 3%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장이 4%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4보다 훨씬 세게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 횡단 경사가 2%니까요. 연속된 BF 보행로 지정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1.8로 돼서 아까 기준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진입도로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럼 보실게요. 자, 저희가 이제 빔으로 설계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등고선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고선으로 디자인하고 있고, 자, 높이가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0.75가 될 때마다 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좀 도로폭이 큰데요. 요 길이가 1.5 이상 돼야 되는데, 더 까다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내측 반경이 있고 외측 반경이 있을 때 이 내측 반경 길이가 1.5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놓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계할 때 여기 찍고 여기 찍어갖고 경사 18 하면은 모자릅니다. 왜냐면 참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부분 경사로를 참을 제외한 경사가 18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여유 있게 19, 20 정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점 부분 레벨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계산할 때는 이렇게 종단 그리고요, 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경사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외할 내할 뭐 커브 랭스 이런 거는 다 프로그램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도로 폭이 참이 1.6 이상이면 오케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코딩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도 자동으로 넣고요, 레벨 넣고 디자인 해주고, 이게 만족하는지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손으로 설계하는 시대는 예전 얘기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하는 데가 있죠. 이제 금액하고 이제 금융치료 한번 받고 나면 정신이 확 들 겁니다. 이게 BIM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설계하다가 이제 시공 후에 이렇게 한번 금융치료 받고 나면은 정신이 확 들겠죠. 솔직히 손으로 할 수 있는 설계 이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다 맞고요. 좀 너무 약간 극단적일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게 이제 대교 면적 지용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0.25 콘타까지 만드는 모델이 있고요. 실제로 이 디테일은 뭐 0.1mm까지도 가능하죠. 왜냐면 콘타만 0.25로 넣고 요거는 그 레벨에 맞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의뢰 받아가지고 BF로 맞게끔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0.25 콘타 등고선 들어갔고, 지금 교차점마다 다 표현했고요. 0.25를 쓴 게 뭐냐면 0.75마다 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했을 때 프로그램을 계산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돌렸고, 이게 이제 이걸로 그대로 렌더링 돌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 다 계산해갖고 회전 반경, 요 커브 랭스 다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공을 이제 3D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하려면 당연히 측량해야 되고요. 집안 데이터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BF 인증 받는,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뒤로는 더 복잡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근거가 되고 오래 걸리고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프로그램은 뭐 벤틀리도 있고 11.3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자율이고요. 만드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건 11.3D 모델입니다. 이렇게 트라이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매핑하고 항공사진 투영하고 요 데이터로 면적 뽑아내고 계산해내고 참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비주얼 리습, C++, C#, 그다음에 뭐 다이나모도 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래픽을 이제 예전엔 그렸지만 지금 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풀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11.3D로 25kg 지금 모델 만든 건데요. 항공사진 투영한 겁니다. 그렇고 이제 모델을 이 외부는 러프한 모델로 잡았고요. 내부는 디테일 모델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이거 한 거의 12년 전에 만든 모델입니다. 최근 모델들은 다 설계 저작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 끈 프로젝트나 뭐 민간 프로젝트 이런 거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항공사진 투영해서 이제 수목 위치들 다 파악하고 종단 경사 다 만들어서요. 이렇게 돌립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등고선 다 집어넣고요. 이것도 다 컴퓨터가 한 작업들이죠. 뭐 완전히 컴퓨터가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실험들을 이제 등고선 골프장 가지고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골프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등고선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1.3D나 뭐 RP라든지 토목 프로그램으로 선형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선형해서 종이나 끄는 설계를 하고요. 다시 뭐 에어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등고선을 다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하고 3차원 직선이 융합된 형태의 설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는 25m 콘타, 뭐 10m 콘타, 5m 콘타, 1m 콘타, 0.25m 콜라. 그러니까 GTB죠. 그린티 빵카 같은 경우는 0.25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내고요. 뭐 27홀부터 뭐 36홀까지 다 만들어 봤는데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 모델이죠. 한 20년 전 모델인데요. 이렇게 산지형 공원의 묘지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최적 경로 묘원을 만들어내는 90년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27홀 골프장이죠. 27홀 골프장 만들었던 거고, 이것도 2000년대 주택단지 토공 설계인데 이게 등고선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주택단지 이때만 해도 되게 경제적인 민간 설계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얘가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토공량은 줄이고요. 이런 설계법이고요.
2000년제 스키장 제가 설계할 때 많이 썼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설계할 때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드레이프가 되죠. 그래갖고 이미지 같은 거 드레이핑한 퀄리티가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고, 이거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측량 사진 가지고 드론 측량이라든지요, 이렇게 클라우드 포인트에서 점을 잡아서 그 건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안반을 줘서 지형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거죠. 클라우드 포인트 파일에서 중요 끝점들만 따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내는 높이랑 매핑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무리 큰 면적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계 및 지형 분석. 이제 저 다음 편에 이제 LID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컴퓨터가 지금은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음영, 절송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납품했던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검토하고 뭐 어떤 장애 경사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이 뭔지 분석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프로그램은 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마스터하고 융합하고 프로그램 언어는 한 10개 정도 사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프로그램 완벽하게 잘 짠다면 한 개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만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건 다이나모를 쓰고 어떤 건 자바 쓰고 C 쓸 때도 있고요. 비주얼리스트 쓰고 포트란드 쓰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이제 그 과업지시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물량까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원으로 만든 지형들에서 다각소진법으로 해서 헤론의 공식으로 해서 면적 구해내고 경사량 구해내고 토공량 뽑아내고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설계가 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고요. 조경은 토목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비정형 지형이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죠.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관로 수리 계산, 그 다음에 물량 산출, 뭐 이런 것들 다 자동화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워지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코딩이었습니다. 코딩.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전통적인 방식이죠. 어떤 데이터에다가 수식을 넣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였으면 지금은 데이터에다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결과물을 뽑아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딸기를 스마트팜에서 키울 때 뭐 온도에 따라서 건조해지면은 가습을 하고 추워지면 히팅을 하고 뭐 어떤 공기질 이산화탄소질이 높아지면 환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다 코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해서 뽑아내는 방법인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딸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는 할 때마다 다 틀려지기 때문에 비전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카메라에다가 이제 딸기 사진을 갖다가 한 500장 정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위치가 어디고 익은 게 어느 건지를 알려주면 이렇게 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코딩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단계가 뭐냐면 BIM 자동화 단계는 이미 거의 끝났고 이제 AI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빨리 얻을 수 있게끔, 이게 뭐 맞네 틀리냐를 미루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으로 변해가고 있고 저희만 변하고 있는 것도 않습니다. 지금 중국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보면 상당 부분 지금 발전돼 있고요. 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공산품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조경 시설물들이 들어올 거고요. 이제 설계도 들어올 겁니다. 멀게는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기 유튜브에서 저희 자료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2개 정도가 있죠. 여기 보면은 중국의 장자커우 철도공원 같은 거 장자커우 공원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례들, 디지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스마트 시설물 공원 조사 쪽을 보셔도 중국에서 하고 있는 지금 설계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있고, 이건 메타버스 자전거죠. 이게 시뮬레이션 BIM을 들어가서 자전거 타고 들어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이거 나온 지도 꽤 됐죠. 그러니까 벌써 중국도 BIM이 다 되어 있고 메타버스 기술까지 다 됐던 얘기죠. 그리고 그걸 시설물화까지 했으니까요. 이게 벌써 오래전 동영상이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중국은 이렇게 좀 이상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BF를 대규모 면적으로 하실 때는 결국은 3D를 쓸 수밖에 없고 빔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 다 해서 문제점 찾아주고,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거고, 참고로 또 이제 BF 설계할 때는 퍼센트 경사 써줘야 되고 몇 분의 몇 경사 동시에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고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BF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